다들 데이 하와! 어서 오십시오. 자, 가봅시다. 중국에서는 중국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올라가기 위해서 치는 시험이 가오카오라는 시험이 있어요. 한국에는 이제 그게 수능이죠, 그죠? 근데 이제 매년 중국은 가오카오 시기가 6월 달이에요. 6월 달에 시험을 보고 9월이 1학기예요. 9월 달에 이제 대학으로 올라가는 거야. 한국이랑 반년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한국도 이제 수능 때 되면 전국이 약간 떠들썩 하잖아요, 그죠? 뭐 뉴스에도 수능 관련된 얘기 나오고 뉴스에도 항상 그 수능 시험 보는 친구들 막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오카오 때는 이 시험 치러 가는 학생들, 뭐 시험 끝난 후에 그 가오카오 시험을 본 학생들을 인터뷰를 해요. 뭐 질문들이 뭐 매년마다 다양해. 근데 보통은 어떤 질문들이 나오냐면 뭐 시험 잘 봤느냐, 뭐 그리고 그때마다 그 가오카오 시즌 때마다 이게 핫해지는 이야기거리가 요번 시험에 어떤 과목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왔다더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더라, 이런 문제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주제거리가 되는데 올해는 뭔가 굉장히 새로운 주제거리가 한 게 나왔어요. 보통 이제 한국에도 수능 시험 이런 거, 수능 시험 뭐가 나왔다, 그리고 수능 시험이 뭐 이런 게 나왔다 하면 온라인에서 막 사람들 토론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나? 저도 한국에서 수능을 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수능이든 간에 뭐 중국의 가오카오든 간에 그 해에 나온 시험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네티즌들이 이런 시험은 뭐 어땠다, 이런 문제는 어땠다, 뭐 답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토론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죠, 그죠?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되게 좋은 문화죠, 그죠? 그런데 올해는 특이한 문제를 가지고 온라인에서 네티즌들이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 관심을 끈 문제는 이 가오카오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었어요. 나온 문제가 아니었어. 이 시험장에서 시험을 다 치고 나오는 어떤 학생,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시험도 끝났는데 바라는 게 있어요? 뭐 바람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를 딱 했어. 근데 그 여학생이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 그 공항 건설 비용이랑 유류 할증료 좀 없애주면 안 되나요? 이 말을 한 거야. 자, 여러분들, 우리가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어디 놀러를 갈 때 그 비행기표에 유류 할증료가 붙잖아요. 중국에서는 그 비행기표 값이 있고 거기에 그 공항 보수 유지비 그런 게 또 붙어. 그리고 유류 할증료 이 두 개가 붙는데 이걸 이제 중국말로 찌지엔페이라 하거든. 찌지엔페이. 그게 공항 건설비. 그게 이제 붙어가지고 나오는 게 그게 최종 공항료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 막 놀랄 필요가 없는 게 고등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라고 물어보시는데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왜 그런 바람이 있죠? 저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 되는데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요. 비행기표 싸게 해주면 안 돼요? 보니까 비행기표에 뭐 유류 할증료랑 공항 건설비 그거 따로 붙던데 그거 없애주면 안 돼요? 되게 단순한 바람이야.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난 이제 놀러 가야 되는데 비행기 티켓을 알아봤는데 비행기 티켓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비행기 티켓이 뭐 한 5만 원 해. 근데 5만 원인데 무슨 뭐 여기 유류 항진료랑 공항 건설 비용 이렇게 합치니까 뭐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비행기 티켓만 끊으면 되지 내가 유류 할증료랑 공항 건설비 이런 거를 내가 왜 내야 되냐 이런 거지. 그리고 그게 붙으니까 비행기 티켓 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야. 나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 지금 가오카오 시험 끝났고 중국은 이제 가오카오 시험이 끝나면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다들 그냥 그때부터 그냥 정신줄 놓습니다. 그냥. 왜냐 6월 달에 가오카오가 끝나잖아요. 그럼 이때 이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거고 대학교가 9월 1일 날 개강을 하거든. 그러니까 6월 중순부터 7월 8월까지 약 3개월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완전 그냥 해방인 거야. 그 해방감을 즐기기 위해서 이제 친구들끼리 같이 여행도 가고 뭐 놀러 가고 막 장난 아니야. 난리 나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려 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공항 이용료가 비싸냐? 왜 비행기표가 이렇게 비싸냐? 공항 건설비랑 유류 할증료 좀 없애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한 거지. 근데 이 말이 나오자마자 이 말이 중국의 웨이보, 바이두 막 실시간 검색어에 쫙 올라갑니다. 제목이 뭐냐? 제목이 이런 거예요. 수험생 공항 건설비와 유류 할증료 폐지 요구 뭐 이런 식으로 막 기사가 막 탑10으로 막 실시간 검색어로 막 올라가. 그러니까 그 인터뷰 한 사람도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야. 친구들이랑 놀러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표가 부담돼서 그러는군요. 꼭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그냥 인터뷰야. 맞잖아.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 고등학생 입장에서 그런 인터뷰 할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온라인에 이게 터진 게 어떻게 터졌냐?
17, 18살의 이 고3 수능을 막 치른, 그러니까 이제 가오카오 시험을 막 치른 이 여학생이 시험장 앞에서 인터뷰, 비용 부담돼요. 비행기 티켓 좀 싸게 해주세요. 저는 이게 소원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발언인데, 그런데 알고 보니 왜 이 발언이 화제가 됐냐면, 이 발언은 이 여고생이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얼마 전부터 중국도 이제 그 기름 없고 오일이 없고 하니까, 오일이 부족했었잖아요, 한동안. 그러니까 유류 할증료가 엄청 붙으면서 비행기 티켓이 완전 비싸진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온라인에서는 정말 수많은 중국의 인민들이, 네티즌들이 그냥 온라인에서 맨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한 개가, 비행기 표가 왜 이렇게 비싸냐, 유류 할증료 그걸 내가 왜 그렇게 다 내야 되냐, 야 공항 건설 비용 그 나라에서 건설을 하지 그걸 왜 내가 건설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로 막 엄청 토론이 이미 뜨거운 화두였어. 뜨거운 화두였는데 다 같은 바람이, 공항 비용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좀 싸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다 같은 바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네티즌들이 바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대. 뭐냐면, 올해 첫 번째로 가오카오 시험을 끝내고 나오는 학생이 우리 대신 이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다. 공항 건설비와 유류 할증료 없애달라고. 이게 이미 온라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람이었는데, 실제로 가오카오가 끝나자 실제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 이 여학생이 이걸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몰라. 그냥 순수한 자기 바람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인터뷰가 나오자마자 중국 네티즌들은 난리 난 거지.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 해줬다. 우리 인민들이 바람을 대신 얘기해줬다. 근데 왜 중국 국민들은 이런 거에 열광을 하느냐?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거든요. 소용이 없어. 누가 들어줘 그걸. 중국에서는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이 수능 시험을 보고 나오는 학생들을 인터뷰하는 거는 이 매년마다 있는 연례 행사 같은 거야. 그리고 그 수능을 보고 나온 시험들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대체적으로는 이런 말들이 많아. 뉴스로 주로 내보내는 거는 뭐 이런 거, 바람이 있다면 어떤 바람이 있을까요? 저는 하루빨리 대만이 중국이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인터뷰를 하는 학생들 인터뷰가 많이 나갔는데, 요즘은 이제 말 그대로 쯔메이티, 그러니까 레거시 언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중국은 틱토커들도 있고 뭐 웨이보도 있고 샤오홍슈도 있고, 거기서 인터뷰 컨텐츠를 하는 그런 쯔메이티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 그런 사람들이 한 인터뷰 중에서 나온 말 중에 한 개가 이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수험생들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 주 4일 근무 3일 휴무를 제대로 시행하고, 중국도 이거 추진하고 있나? 주 4일 근무 3일 휴무를 제대로 시행하고, 아버지들이 육아휴직도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수험생은 대체 휴일 조정을 없애는 것에 찬성합니다. 뭐 이런 인터뷰도 있고. 또 어떤 여학생은 시험장을 나온 뒤 기자가 소원이 뭐냐라고 묻자 중국 노동법의 한 구절을 외웠어요. 이런 인터뷰도 있습니다. 노동법이 종이 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행돼야 하며 평범한 사람들이 권리와 노동권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소절을 외우면서 인터뷰한 친구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 인터뷰들을 정말 중국 인민들이 마음속에 있는 소리잖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총편집해가지고, 통합 편집해가지고 올린 그런 영상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이런 댓글들이 달려요. 와, 이 수험생들이 신이다. 수험생들이 진짜 짱이다. 국민을 대신해서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왜 이 중국의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은 이런 목소리에 열광하고, 왜 이 학생들을 신이다라고 하고, 그 어른들 지가 직접 말하면 되지. 왜 이 어린 애들 입을 빌리려 하는 거야. 그런데 왜 중국의 국민들은 이런 어린 애들이 대신해주는 이런 발언에 열광을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텐데, 자, 중국은 말 그대로 감시 검열이 엄청 심한 나라예요. 거기 관련된 법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CCTV라든지 실시간 감시는 점점 더 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이 고3 수능을 막 마친, 이 중국이 가오카오를 막 마친 이런 학생들은 그런 검열 시스템에서 당장은 처리하기 좀 불편한 그런 몇 안 되는 사람군들 중에 하나예요. 그들의 신분은 말 그대로 성인이 아직 아니고 민원인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험생이잖아요. 미성년자.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어떤 말을 해도 정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입단속을 한다든지 검열을 한다는 게, 이게 중국 입장에서도 이런 미성년자들을 막 가서 막 그렇게 검열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히는 냅둬. 애들이니까.
하지만 그 반대로 그냥 성인이야, 사회인이야, 직장이 있고 회사가 소속돼 있고 뭐 주택담보대출 내고 있고 뭐 자동차 할부금 내고 있고 이런 사회인들이 카메라에 대고 이런 얘기를 한다? 그건 누가 내보내줘? 사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중국 사회에 대한 불평 불만을 내뱉은 거잖아. 그걸 누가 감히 내보내줍니까? 그리고 일단 카메라가 들이대면서 바램이 뭐예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할 일도 없어. 중국의 뉴스에서는 당신의 바램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가 바라는 거랑 이 나라의 방향이랑 뭔 상관이야? 네가 바라는 거는 아무도 관심 없어. 그러니까 그 인터뷰 자체를 안 하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입을 빌려서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중국의 어른들, 사회인들이 마음인 거예요. 왜냐? 그래도 이 학생들이 이 말을 하면, 그리고 이 말은 언론을 탈 거고 화제가 될 거고. 왜? 수험생이니까. 수험생들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으로 진학할 그런 미성년 학생들이 바램이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인터뷰가 물 위로 올라오고 사람들이 이제 들을 수 있게 되고 전파가 될 수 있는. 근데 실제로 이게 올라오면서 실시간 검색어가 올라오고 전파가 됐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고 댓글 분위기는 막 환호였죠. 야, 우리들이 목소리를 니들이 대신 내줬구나. 그렇다고 이런 학생들이 목소리를 아예 검열을 안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산동성에 있는 한 틱톡 계정에서는 가오카오 진학 관련 컨텐츠를 주로 만드는 계정이 있었는데 가오카오 인터뷰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영상에서는 한 여학생은 시험장을 나오면서 자신의 바램은 뭐냐? 성적 동의 연령을 18세로 올리자라는 거였어요. 저는 중국에서 법적으로 성적 동의 연령을 18세로 올리는 것이 바램이에요 라는 인터뷰였어요. 자, 이 관련된 주요 법적 기준이 뭐냐면 중국 법이 이래요. 만 14세 미만, 중국 형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로 간주되어 강력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만 14세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성적 동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만 14세 이상이더라도 폭력, 협박, 기만 등 강압적인 수단이 개입된 경우에는 당연히 성범죄로 처벌이 됩니다. 이게 지금 중국의 법이에요. 근데 이 만 14세라는 이 기준을 이 여학생은 18세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램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될 일이에요, 이게? 이건 대한민국에서 맨날 하는 거야. 이런 거 요즘 국민들이 바람이 뭡니까? 촉법 소년 그 연령을, 그 기준을 내리자. 너무 어린 애들이 이 촉법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가지고 법을 많이 저지르고 있으니까 이 기준을 내리자. 나이를 내리자. 이게 어떻게 보면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목소리잖아요. 근데 뭐 이거를 시행하느냐 마느냐 그건 정부의 역할인 거고, 국민들은 이 정도의 목소리, 바램도 얘기를 못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냥 이것도 이 여학생이 바램이 될 수 있잖아요. 성적으로 법적 동의 연령을 14에서 18세로 올렸으면 좋겠다. 이것도 바로 웨이보에서 화제가 됐어요. 검색어 바로 올라오고, 가오카오 수험생 성적 동의 연령 18세 상향 요구, 이런 제목으로 막 실시간으로 올라왔어. 하지만 요거는 시간이 좀 지나자 지금은 웨이보에 어떤 문구가 남아있느냐? 죄송합니다, 해당 주제의 내용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게 영상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틱톡에 올라왔던 원본 영상도 곧바로 내려갔어요. 심지어 영상을 올린 계정의 홈 화면도 검색되지 않게 됐고 비공개 상태로 전환이 됐어요. 거기에는 이런 문구, 이 영상은 문제가 있어서 비공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뭐 약간 이런 비슷한 문구가 되어 있고. 그러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계정에 가가지고 그 계정 뭐 게시판에가 이제 댓글을 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 댓글도 바로 삭제가 됐어요. 어떤 네티즌들은 그 영상을 다시 퍼나르며 토론을 하려고 했지만 웨이보 관리자로부터 통지를 받았답니다. 게시한 내용은 사회 시사와 관련된 민감한 불량 정보에 해당하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관련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받는 거죠. 제재를 당한 거죠,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의 발언권이 없어. 그 중에서 제일 화제가 된 거는 그 여자의 목소리. 공항 유지 보수 비용이랑 유류 할증료 그거 없애주세요.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요. 국민들이 바램이잖아. 바램을 물어본 건데 이게 무슨 뭐 정치랑 관련돼 있어, 뭐랑 관련돼 있어? 아무 관련도 없는데. 중국은 완벽한 통제 사회죠. 왜 완벽하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이 목소리를 제한하고 입을 막아요. 그리고 이 문제 자체가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장을 한다 자체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주장들이 목소리가 나왔을 때 선택적으로 처리되고 사라진다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지난 6월 8일 중국의 공안국은 사이버 안정국에서 이른바 가오카오 관련 인터넷 루머의 대표 사례 10여 건 이상을 발표를 했어요. 가오카오의 열기를 이용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일을 루머 유포로 구정하려는 신호였죠. 가오카오 열기를 타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이 사례들에 따라 처리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보낸 거예요. 심지어 같은 시기에 중국의 티엔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위챗 단체 방을 중심으로 한 통지가 퍼졌어요. 어떤 통지가 나왔느냐? 각 학교는 수험생들에게 시험 종료 후 자영업 미디어의 인터뷰를 받지 않도록 안내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도 아예 하지 마라. 니들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아예 하지 마라. 시험이 끝났어도 이제 어떤 의견도 발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시험만 보고 사회에 대한 니들이 바램, 니들이 불만, 니들이 요구 그런 거 목소리도 내지 마라. 이런 것만 봐도 이렇게 미성년자 고등학생인 친구들에게 이런 발언권까지 억압하는 걸 보면 과연 중국 정부는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 학생들조차 이런 사람들한테 과연 얼마나 두렵길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얼마나 두렵길래 이렇게까지 제재를 하느냐. 개인의 견해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국가의 여러 가지 큰 일들은 당이 정하는 거고 당 중앙이 정합니다. 공산당의 당 중앙. 그 당 중앙은 누가 리드합니까? 한 명밖에 없어요. 시진핑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위의 지시대로 일하면 되고 평범한 사람은 배정을 받아들이면 된다. 이것이 완벽한 통제사회의 전형적인 권력 구조죠. 맨 아래층은 부추죠. 항상 이제 잘하면 수확해가는. 그러면 중간은 일꾼들입니다. 노역이에요, 노역. 그 다음에 맨 위에는 뭐다? 황제죠. 물론 중국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아니 우리는 사는데 불편함 없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따져보면 지금 이 학생들이 발언한 그 발언들은 인터넷에 수많은 중국의 인민들이 늘어놓았던 불평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사회인들, 성인들은, 중국의 성인 구성원들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 목소리를 내봤자 들어주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내가 제재당하니까 야, 이 목소리를 고등학생이 좀 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 현상을 봤을 때 얼마나 중국의 성인들은 이미 이런 체제에 익숙해져 있고 그냥 이 통제를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는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여러분들 혹은 2030 여러분들, 이 정도 말도 못하는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다 같은 목소리는 뭐였습니까? 대한민국이 내는 목소리 중에, 같은 목소리 중에 수많은 국민들이 냈던 목소리 중에 한 개, 집값 좀 잡아달라. 집을 못 사겠다. 집이 없다. 집값 좀 어떻게 해달라. 온 국민들이 소원이었죠. 근데 이거는 목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온 국민이 같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통제 저런 통제 뭐 세금 어떻게 저쩌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고, 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집값 졸라 오르고 있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뭡니까?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이런 사회. 이런 사회가 좋아요? 아니면 중국처럼 당신은 발언권이 없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 여러분들, 중국의 공산당, 중국의 당 중앙이 국민들이 이런 목소리 자체를 내는 거를 두려워하느냐? 그걸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걸 왜 두려워해? 없애버리면 되는데. 근데 공산당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뭐냐? 이런 목소리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목소리에 동조를 하고 나중에 이 불씨가 하나였는데 이게 산불처럼 번졌을 때 이 산불을 끄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불이 되기 전에 불씨일 때 꺼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좋아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있었고 사회 문제가 있었고 사회 이슈가 있었어.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 불과 어제입니다. 23일이죠. 실시간으로 어떤 기사가 올라와 있느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바이두 탑10에 들어가면서 실시간으로 난리 났어.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중국의 실시간 이슈는 진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해서 올라오는 실시간 이슈도 있고 그냥 조작으로 올라오는 실시간 이슈도 있습니다. 어떤 기사가 올라왔느냐? 기가 막힙니다.
갑자기 그런 여러 가지 고등학생들이 목소리 때문에 이런저런 시끌벅적했던 그런 사건이 좀 지나가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기사가 떠요. 你只是高考完了不是家里发财了考后账单如山家长愁生活费该给多少 이게 무슨 뜻이냐? 너는 그냥 수능을 다 봤을 뿐이야. 니네 부모님이 로또를 맞은 게 아니야. 그리고 고등학생 수험생들이 학부형들이 생활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기사예요. 그러면서 요런 기사에는 뭐가 또 예시로 나왔냐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요 중간에 대표적인 거 이거 한 개 읽어드릴게요. 我最美的妈妈我爱你哦高考结束了下面是我重建社会形象恢复人类的身份所需费用麻烦你过目便安排一下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친애하는 우리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 사랑해 이제 수능을 다 봤잖아 이 밑에 목록은 내가 인간으로서 사회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이야 엄마가 보고 꼭 긍정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어 옷값 20만원 핸드폰 비용 아이폰 사야 되거든 160만원 게임 하려면 컴퓨터 있어야 돼 150만원 여행도 가야 되거든 200만원 나 면허도 따야 돼 70만원 머리 파마해야 된다 8만원 운동화도 사야 돼 11만원 총 한 600만원 정도 이 옆에도 비슷한 거예요 이 옆에 것들 여러분들 중국은요 특히 중국 애들은 거의 다 아이폰 써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뭐 화웨이 샤오미 쓰는 사람들 그냥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절대 비하가 아니라 그냥 이게 정답이야 중국산 폰을 쓴다 딱 두 가지입니다 진짜 애국심이 미친 듯이 강하거나 아니면 외국산 폰을 쓸 돈이 없거나 이 둘 중에 한 개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웬만하면 아이폰이랑 삼성폰 쓰려 그래 아이폰이랑 삼성폰 좋은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아 중국도 아이폰 아니면 삼성폰이야 여러분들 중국 미제 제품에 환장합니다 여러분들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벌어가는 돈이 얼만데 여러분들 왜 그 애플 CEO가 왜 맨날 중국 가서 조아리고 있는데 중국의 전통 복장 입고 중국 음식 먹으면서 사진 찍어주고 중국 위대하다 맨날 빨아주잖아 그 늙은 할배가 어디 가서도 그렇게 안 해 중국 가서만 막 굽신거리잖아 막 이러잖아 왜? 돈 미친듯이 벌게 해주니까 중국인들이 아이폰 구매력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일 사랑하는 반미국가예요 여러분들 나이키 중국 환장합니다 아디다스요? 미칩니다 막 테슬라? 중국에서 돈 좀 있잖아요 다 테슬라 탑니다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 뭐 중국의 뭐 시덥잖은 그런 전기차들 중국인들도 알아 그거 아직 기술력 못 따라간다는 거 하지만 뭐 애국심으로 사든가 아니면 싼 맛에 사든가 이 둘 중에 한 개예요 아무튼 요런 기사가 이렇게 떴죠 이런 기사가 뜨면서 이 기사 내용이 뭐냐 고3 생활이 끝난 학생들이 3년 고생을 했으니까 보상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심리야 그러면서 부모한테 한꺼번에 이 소비 품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이거야 내가 이제 그때 동안 수능 노예로 살았잖아 난 인간도 아니었어 난 그냥 노예로 살았어 근데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난 이제 인간으로 살기 위해 첫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니까 인간답게 살기 위한 첫 내 사회 이미지를 만드는 자금이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 자금 좀 지원해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수능을 다 본 학생들이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쓰냐 일단 옷 그동안 교복만 입었으니까 옷이 뭐가 있겠어 이제 진짜 최신 유행하는 요즘 세대들이 입고 다니는 예쁜 옷들 무조건 사야지 그래야 나갈 수 있잖아 옷에다가 운전면허 그 다음에 새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염색 여행 동창 모임 이런 것들에 돈 지출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모임 여행도 친구들과 함께 갈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이런 돈이 평균 이제 어느 정도냐 보통 이제 잡는 게 이제 한 한국 돈으로 한 6,700만 원 정도 그리고 조금 좀 이제 뭐 좀 잘 산다 잘 사는 집안이다 그러면 이제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까지도 이렇게 원하는 그런 수능생들이 있다 중국에 근데 지금 이 기사에서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진짜 포인트는 이거야 일단 어느 정도 이게 비판조의 기사이긴 맞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이 수능을 다 본 중국의 고3 학생들이 하려고 하는 이 보상 소비, 염색, 여행, 게임, 연애, 휴대폰 이런 거를 고등학교 동안 계속 통제를 받았으니까 고등학교 시험이 끝났고 이제 대학 들어갈 거니까 그동안 이제 이거를 해방 소비. 난 이제 해방됐다. 난 이제 인간답게 살아야 돼. 엄마, 아빠, 나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 돈 줘. 이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 입학의 비용 부담입니다. 이 기사 내용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중국 대학생 생활비가 얼마나 적당하냐, 여기에 대한 논쟁을 일으켜요. 기사 속에는 보통 이제 중국의 대학생들은 월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현실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 한 달에 대학생의 생활비. 50만 원 정도면 뭐 그냥 밥 먹고 그다음에 가끔 모임까지 가능한 수준. 하지만 중국도 여러 가지 물가가 다양한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싼 지역은 이 50만 원 가지고 안 되지. 뭐 100만 원까지 드는 지역도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은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주는 가정도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이 기사에서 뭘 지적하느냐? 부모 세대들이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예전 같지 않고 취업 전망도 불안한 상황에서 부모 입장에서는 대학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 취업 준비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들어갈 돈이 태산인데, 너 지금 고3 졸업했다고 지금 이렇게 목돈을 나한테 요구하는 거니? 너 나중에 대학하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업 준비해야 되고 그때까지 드는 돈은 그건 어떡할래?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부담, 부모 세대들이 불안,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만 봤을 때는 이런 기사 나올 수 있지, 문제 없지. 근데 여러분들 잘 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게 뭔가 꺾이는데 한번 보세요. 왜 이런 기사가 지금 이 시점에 바이두에 뜨느냐? 여러분들, 중국도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중국의 대학교 생활비를 물어보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거든요. 말 그대로 딱 20년 전이야. 딱 2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솔직히 한 달에 뭐 한국 돈으로 20만 원 정도만 있어도 버텼어. 20만 원이 뭐야? 저 빡시게 버틸 때는 저 10만 원 이하로 버틴 적도 있어요. 제가 중국에 살 때, 제가 그때 약간 중국의 주식 투자에 그게 막 눈을 떠져가지고, 중국이 그때 올림픽을 앞두고 막 뭘 사도 다 오를 때야. 외국인이 직접 주식 투자 권리는 없지만 펀드는 투자할 수 있거든. 펀드를 막 투자하는데 펀드가 미친 듯이 올라요. 개나 소나 다 사. 그래가지고 나도 이렇게 쓱 사봤는데 얘가 오르는 거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허리띠를 쫄라매면서 펀드를 샀던 적이 있어.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그럴 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저 한 달에 진짜 실제로 생활비 그때 환율 따지면 한 7만 원? 한국 돈으로 7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텼어요. 무조건 학교 식당 갔지. 학식 먹었어. 여러분들 학식 한 끼 먹는데 한국 돈 500원? 500원이면 진짜 배 터지게 먹어요. 1000원이면 진짜 좋게 배 터지게 먹어요. 그걸 그 학교 식당 안에 안 갈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그때는 이제 요즘처럼 막 이렇게 중국의 음식 관련된 위험성이라 해야 되나? 막 호르몬 넣고 농약 초과로 넣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화학약품 다 때려 넣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 그때는 아직 그것보다는 정말 아직까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음식도 어느 정도 안심하고 먹었어요. 제가 뭐 대학교 4년 동안 그거 먹었는데 지금 뭐 별 탈 없잖아.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중국 가서 중국 음식 여행을 가게 됐는데 중국 가서 중국 음식을 먹으면 그거 바로 뭐 배탈 나고 그러나요? 뭐 바로 배탈 나는 사람 당연히 있죠. 중국 가서 설사 안 해본 사람 몇 명 안 될걸? 중국 가면 웬만하면 다 설사해. 그리고 그게 지금 뭐 중국 가서 그런 화학 조미료 식품들, 뭐 그런 방부제 이빨에 들어간 식품들, 막 유통기한, 뭐 닭다리 유통기한이 막 2년이야, 막 이런 식품들이 있어. 그런 걸 먹으면 지금 바로 탈은 안 나겠지. 하지만 그런 게 이제 몸에 쌓이다 보면 나중에 진짜 몸이 어디가 어떻게 탈날지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중국의 과학식품. 자, 지금 이때 왜 이 시점에 이런 기사가 바이두에 뜨느냐? 바이두라고 하면 중국의 구글이거든요. 이게 왜 탑10 실시간 검색어에 뜨느냐? 얼마 전 중국 가오카오 수험생들이 시험장 밖에 나와가지고 항공권 부가 비용을 낮춰달라, 줄여달라, 대체 휴일을 없애달라, 법적 보호 연령을 올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얘기들은 많이 지워지고 이런 기사가 떴다라는 거, 이거는 어느 정도의 이 뭐라 해야 될까? 이걸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물론 이게 뭐 그런 증거는 없어. 이 기사는 중국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이 기사를 퍼뜨렸다라고 할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화제가 됐는데 갑자기 이 기사가 올라온다? 그 직후에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이 기사가 올라온 거는
이 기사가 주는 프레임이라고 하죠. 예. 프레임은 그 전에 화제됐던 그런 기사거리랑은 완전 정반대의 프레임이에요. 자, 학생들이 사회 문제를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기사 한 개로 시험이 끝나자마자 부모 돈을 많이 쓰려는 소비자, 철없는 애들, 이런 걸로 재정의를 해버리는 거야. 이 기사는 실제로 6월 23일 올라온 생활 소비 기사고, 그 다음에 뭐 염색, 여행, 휴대폰, 노트북, 운전면허, 생활비 등을 묶어 부모 부담으로 다뤄진 거거든요. 월 생활비도 뭐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씩으로 달라라는 식으로, 이거는 애들이 철없이 부모들한테 부담을 주고 애들이 철없이 시험이 끝나자마자 막 돈을 쓰려고 한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완전 바꾸는 거야. 그 전에 그 화제거리는, 이런 고등학교 시험을 막 치룬 이 학생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발언을 한 영웅 같은 학생들이다, 이런 이미지였는데, 이 기사 한 개로 이 학생들이 그런 영웅적인 이미지를 없애버리고 이 학생들은 고등학교 시험이 끝나자마자, 수능이 끝나자마자 바로 부모님의 돈을 막 쓰려고 하는, 등골을 휘어버리게 하는 그런 철없는 철부지 학생들이다 라고 프레임을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죠. 이게 중국 정부가 직접 지시해서 의도적으로 띄운 기사다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론 관리의 결과로는 매우 기능적인 기사라는 거죠. 이 기사가 바꿔놓은 핵심이 딱 세 가지거든. 뭐냐? 첫 번째, 의제를 민생 불만에서 세대 갈등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말한 항공권 비용, 노동권, 제도 문제는 정부 정책, 기업, 구조를 향한 질문이잖아요. 반면 이 기사는 요즘 애들이 너무 많이 쓴다, 철이 없다, 부모가 어떻게 그걸 통제하냐, 이쪽으로 시선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문제의 책임이 정책이나 구조가 아니라 가정 내의 소비 관리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의 발언권을 공적 시민이 아니라 미성숙한 소비자로 축소해버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원래 이 발언을 했을 때는, 야, 정말 아직 미성년자지만 중국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용감한 목소리,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졌는데, 이 기사 한 방으로 얘네들은 그냥 미성숙한 소비자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앞에서는 학생들이 정책, 법, 노동,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대변했다, 그런 기사가 화제가 됐었는데, 그런데 뒤에 뜨는 이 기사 때문에 염색하고 아이폰 사고 여행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 이렇게 묘사가 되면서, 그러면 대중들은 이 학생들이 다른 발언에도 철없는 애들이 한 말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전형적인 독재 국가의 언론 플레이예요. 여러분들 느껴져? 뭔지 알겠어? 자, 세 번째, 이 수능 시험이 끝나자마자 관심을 안전한 소비 담론으로 회수한다라는 거죠. 일단 중국에서 이 가오카오 수능 시험은 전국적 관심이 집중되는 기간이에요. 진짜 온 중국이 거기에 진짜 완전 집중돼 있어. 시험장을 나온 학생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켜요. 실제로 공항 건설비 유류 할증료 폐지 같은 발언은 큰 화제가 됐고 사람들이 지지를 전국적으로 받았잖아. 왜? 국민들이 마음이 그러니까. 하지만 그거를 잠재우고 이 기사를 띄움으로써 이거는 무슨 사회적인 문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불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냥 소비 담론 정도. 그냥 부모가 애들한테 용돈 얼마 줘야 되냐, 애들은 또 수능 시험 끝났다고 그렇게 많이 쓰면 안 되지, 그냥 요런 가벼운 담론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얘기를 우리나라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도 선동 이런 거 잘하잖아요. 진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갑자기 언론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미친 듯이 보도하고, 그 다음에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들까지 합세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뭔가를 막 얘기를 한다? 의심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의심해봐야 돼.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커피 가지고 막 지랄지랄하고 그랬잖아. 의심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딱 중국 공산당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학생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국민들의 니즈를 무시하면서 여기에 세대 갈라치기까지, 딱 이게 세대 갈라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정부한테 향한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 요 불만을 정부가 요 기사로 딱 국민들한테 돌려주면서 가정 안에서의 불화, 자식과 부모의 대립, 이건 니들이 갈등이야. 세대 갈등이야.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그러니까 뭔지 알겠지? 국민들이 불만을 그 세대 갈라치기로 세대 기장끼리 싸우게 해버리는 거야. 자, 그럼 중국이 왜 이렇게 국민들의 니즈를 두려워하고 모른 척 하려고 하는지, 무시를 하는지. 이 중국의 수능 가오카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에서는 정말 드물게
수천만 명이 동시에 주목하는 전국적인 이벤트예요. 시험장 밖의 수험생 인터뷰는 생방송, 현장 영상이 엄청 많고 학생들은 정치인, 활동가, 직장인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당국도 바로 강하게 대응하기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예요. 미성년자에다가 고3이잖아. 중국의 미래를 책임질 그런 새싹들, 성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국에서 이걸 약간 탄압으로, 검열로 뭔가를 바로 이렇게 없애기 되게 불편한 그런 존재야. 근데 그런 학생들이 예상 밖으로 항공요금, 대체휴일, 노동권, 법적 보호 기준 이런 거를 개인의 바램을 넘어 정책과 제도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국의 공산당 체제가 불편해하는 거는 그 학생 개인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말이 공통 불만을 말해도 되는 선례가 되는 것이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중국은 이런 선례조차 남기기 싫어하는 거예요. 학생 개인의 이런 말 한마디가 이게 공통 불만을 말해도 되는 이게 선례가 됐구나, 이런 선례 자체를 남기기 싫어하는 거야. 그럼 이게 계속 일어날 거니까. 한 학생이 항공권 너무 비싸다라고 말하면 그냥 여행 불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수십만 명이 왜 국가성 기금과 할증료가 이렇게 붙느냐라고 묻기 시작하면 그건 곧바로 가격 구조, 공기업, 행정, 수수료, 정책 책임 이런 문제로 확장이 됩니다. 노동법 이야기 역시 회사 사정이 나쁘다, 그럼 그냥 개인의 그냥 불평불만인 거잖아요. 근데 공동적으로 온 노동자들이 회사 사장이 나쁘다라고 똑같은 목소리를 일으키면 이거는 법 집행이 안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국가 관리 문제로 펴져요.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연쇄 효과를 초기에 끊는 게 훨씬 싸고 안전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민감한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딱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 민감한 영상 검색어 계정의 확산을 줄여버립니다. 일단 삭제, 검색 제한, 추천 제외, 댓글 정리 같은 방식. 겉으로는 루머 관리, 질서 유지, 청소년 보호, 사회적 논리 방지 같은 표현을 쓰지만 실제 효과는 공개 토론의 확산을 막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안 되고 토론해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더 안전한 주제로 관심을 옮겨버려요. 바로 띄운 이 기사죠. 가오카오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집이 부자가 된 게 아니야. 너 왜 그렇게 부모님 등골을 휠라 그래? 이런 철없는 행동 봐라 이거. 과연 이 학생들한테 한 달 적당한 생활비는 얼마일까? 그리고 부모들이 부담을 느껴. 어떡할 거야? 바로 세대 갈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민감한 문제는 이걸로 묻어버리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사는 학생을 두 가지 이미지로 바꿔버립니다. 공공 문제, 온 국민의 민심을 대표하는 그런 민심을 대표하는 발언을 하는 영웅 같은 학생, 이런 이미지에서 아이폰, 여행, 염색, 네일을 원하는 그냥 소비자, 철없는 소비자 이렇게 바꿔버리고, 제도에 도전하고 질문하는 세대, 이거를 부모 지갑을 털어가는 세대, 철없는 세대 이렇게 바꿔버려요. 이렇게 되면 뭐가 바뀝니까? 논점이 바뀌어요. 원래 질문은 왜 국내선에 기건비, 유류 할증료가 붙냐? 왜 노동법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느냐? 왜 청소년 보호 장치가 부족하냐?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 기사를 띄움으로써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느냐? 부모가 생활비를 얼마 줘야 하느냐? 가정에서 소비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전환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대 갈라치기 효과예요. 학생은 철없는 소비 세대가 되고 부모는 희생당하는 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둘 다 원래의 구조적 문제, 즉 항공료 구조, 청년 취업, 교육비, 주거비, 소득 정책 같은 이런 문제를 함께 나라한테 묻기보다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야, 너 왜 돈 그렇게 많이 써? 엄마는 왜 용돈 그렇게 많이 안 줘? 돌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언론 플레이를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예를 가지고 온 거는 중국이지만 한국 안 하는 것 같아? 역사를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선동이 됐는지, 지금까지도 선동당하고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수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판단력이 생겨야 됩니다. 판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오늘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제는 이제 나중에 어디서 또 무슨 기사가 미친듯이 터져 나오면서 또 막 갑자기 막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막 다 달려 들어가지고 막 왈가왈부하면서 막 다 선동을 하고 있으면 그때는 의심을 해봐야 돼. 얘네 왜 이러지? 목적이 뭘까?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의심 갖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요즘 세상이 그래. 요즘 세상은요, 가짜 뉴스로 뒤덮여 있습니다.
한국의 뭐 레거시 미디어와 언론에서 갑자기 어떤 주제에 대해서 미친 듯이 보도하고 몰아치기를 한다? 사람들이 주의력을 그쪽으로 끌고 간다? 의심해보세요. 왜 이런 기사가 갑자기 쏟아져 나오고 그 영향력 있는 그 나으리들이, 그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공조를 하고 있는지 무조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중국 유학생들 많죠. 반미를 하지만 학생들 미국으로 싹 다 유학 보내. 중국 공산당 간부들도 미국으로 유학 싹 다 보내요. 요즘 중국의 경제 상황이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겠죠. 근데 진짜 일반 서민들의 삶은 진짜 지금 어떤 기사까지 나오고 있냐면 최악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기사까지 나와. 그런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나중에 그것도 보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 텐데, 요즘 중국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중국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이게 진짜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냥 밈 같이 돌고 있어. 왜냐면 이게 요즘 수능이 끝났잖아요. 중국의 까오카오 수능이 끝났는데, 끝나면서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떨어지면 며칠 뒤에 배달하면 돼. 수능에서 붙었어? 그럼 4년 뒤에 배달하면 돼. 이런 식의, 이걸 블랙 유머라고 하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지 알아요? 지금 중국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하지만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나마 진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나마 내가 일하는 만큼 수입이 보장되는 일 중에 한 개가 배달이에요, 여러분들. 배달은 내가 체력만 된다면 24시간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빨리 할 수 있으면 하는 만큼 또 내가 벌 수 있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사고 나고 근데 중국은 워낙 지금 일자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취업이 안 돼요. 중국에서 지금 일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연령층에서 쉬고 있는 사람이 3억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3억 5천 명. 근데 그 3억 5천 명을 백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중국에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요? 자유지배 직업자라고 불러요. 自由职业支配者. 자유직업 지배자.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싶을 때는 일하고 일 안 할 때는 쉰다 라고 해가지고 자유직업 지배자 뭐 이런 식으로 불러. 근데 까놓고 얘기하면 그냥 백수야. 일거리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실업자죠. 그러니까 실업자일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취업을 안 해본 백수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인구가 3억 5천 명입니다. 3억 5천만 명. 근데 걔네들을 절대 무직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걔네들이 1년에 하루라도 일하고 돈 10,000원이라도 벌었다? 너는 자유직업 지배자야. 이렇게도 부릅니다. 링호就业者.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이 링호就业者라고 포함된 사람은 여기는 이제 뭐 자영업자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상징적인 게 이제 배달업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버 택시 기사들. 이 사람들을 링호就业者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하면 돈이 없어. 근데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못 찾으면 돈이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을 실업자라고 부르지 않아. 백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링호就业者, 자유취업자 이런 식으로 불러. 그만큼 지금 중국의 취업난이 심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아까 말했잖아. 대학에 못 붙었어? 그럼 며칠 뒤에 배달 뛰면 돼. 대학에 붙었어? 그러면 4년 뒤에 배달 뛰면 돼. 이 뜻이 뭐냐? 4년 뒤에 네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왔다 해도 너 취업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대학생 졸업하고 난 대학생들이 취업률이 20%인가 그래.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은 취업을 못 한다라고 봐도 돼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걸 취업을 못 했다라고 하지 않죠. 저 사람은 자유직업 지배자야. 지 마음대로 일하고 있어. 하지만 실업자는 아니야. 왜? 1년에 하루라도 돈 벌었으니까. 뭐 10,000원이든 뭐 1,000원이든 벌었으니까. 벌었으면 넌 실업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취합을 합니다.